네, 안녕하십니까. 정보자입니다. 지금 그 김종인, 그리고 조갑재, 이 두 분이 음, 거의 조기 대선을 확정짓고, 마치 당연한 듯이 이미 뭐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뭐 누구랑 뭐 얘기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조기 대선은 당연한 거고 윤석열에 대해서 극저주, 특히 조갑재, 김종인은 계엄령 이전부터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거의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해왔었죠. 뭐 김종인은 늘뭐 어떻게 보면은 어, 뭐 항상 그 권력자에게 각을 세웠는데 특히 이 윤석열에 대해서 참 모질게 얘기를 했었고, 반면에 또 재밌는 거는 이 조갑재하고 김종인이 공통적으로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준석이하고 한동훈입니다. 근데 이제 근래에 이제 이준석이 워낙 이제 똥볼을 차고 뭐 당내에서 제대로 당내에도 그러니까 뭐 조그만 그 의원 2명 있는 당도 지금 본인 포함해서 그 당도 지금 이제 추스리질 못하는 걸 보니까 마음은 꿀뚝 같은데, 본인이 지금 뭐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참아 못하고 이제 지금 유일하게 남은 한 짝, 두 고무신 2짝 중에서 깜장 고무신 2짝 중에서 이제 한 짝은 지금 구멍이 났고 이제 한 짝을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지금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동훈이죠. 한동훈. 자, 보면은 이 영감들 2명이서 참 모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지를 참 좋아해.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조갑재하고 김종인 씨는 음, 그,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이가 이게 드신 분들 중에 드시면 60, 뭐 삼성에서 이러니까 삼성 CEO는 뭐 65세가 넘으면 뭐 CEO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판단력이라는 것이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본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뭐 저기 영감님들이 다 뭐 판단력이 안 좋아지진 않겠는데, 뭐 김영석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은 훌륭하죠. 100세가 넘어도 훌륭한데 이 제가 봤을 때 이 조갑재하고 김종인은 이제 거의 치매 상태가 아니냐, 치매 상태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저주에 가까운 비난도 비난이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 좌쪽 애들도 좀 인정하는 개념으로는 지금 41%. 그러니까 41%까지는 지금 인정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 얼마 전에 이제 그 뭐죠? 전화 응대.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물어보는 거죠. ARS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걸로 해가지고 했을 때 41%가 나왔대. 그러니까 41%는 믿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40% 나와도 무슨 그 여론조사 기관을 뭐 조사를 한다는 둥 고발을 한다는 둥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40%는 또 인정이야. 근데 이제 우리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50%를 넘은 걸로 돼 있잖아요. 51%. 여기서 비공식은 우리는 공식인데 쟤네들이 이제 인정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고, 지금 이제 오늘 전환길 강사가 동대구에서 이제 한번 휩쓸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61%까지 가지 않겠느냐. 왜냐면 지금 제가 방금 이제 들으면서 이제 이걸 영상을 찍는 건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강의 그 연설 듣다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고, 특히 대구 시민들의 그 정겨운 그 사투리. 저는 이 대구 사투리가 좋더라고 이상하게. 듣고 있으면은 참 이 절절한 그 사투리가 딱 들리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옛날 어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어떤 이렇게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 쓸고 같이 정말 새마을 운동 하듯이, 그리고 정말 초가집을 기와장으로 바꾸고, 그리고 정말 그 범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삼천교육대에 가두고 정말 이제 사회에 남는 사람들 다 선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온 분자들 다 저기 안기부 같은 데서 잡아가고,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국민들은 그냥 자기
앞길만 바라보면 되는 어떤 그런 삶. 더 이상 우리가 뭐 방송국 때문에 힘들고, 응? 뉴스니 뭐니 이런 거 우리가 진짜니 가짜니 이런 거 맨날 걱정해야 되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이제 방송이든 뭐든 다 이제 알아서 잘 중정하겠지. 응? 선관위라든지 사법부가 알아서 잘 판단했겠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박정희 전두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사법부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고 왜 뭐 인민노래의 마흔혁, 북한을 북한의 주적이라고 얘기 못하는 정정미, 그리고 자기 재산이 거의 뭐 80억에 다다르는 이미선, 그것도 주식으로, 응? 뭐 은행 계좌에 뭐 40억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 공무원 해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응?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미선, 그리고 뭐 정계선, 정계선은 또뭐 남편이 지금 뭐 탄핵 주도 세력이죠. 이미선도 마찬가지고 이미선 동생이 탄핵 주도 세력이고 문영배는 뭐 유엔군에 대해서 의문을 풀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예.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겁니다. 국민들이. 응? 이거 정말 뭐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런 스트레스를 국민이 스트레스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 정말 이거 과거 우리 박정희 전두환 때만 해도 그냥 내 생업만 신경 쓰면 되고 어디 뭐 개인한테 사기치는 사람만 신경 쓰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형 범죄 이런 애들만 신경 쓰면 되는데 지금 뭐 나라가 넘어갈 걸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고 무슨 뭐 빨갱이들이 사법부에 있고 JTBC니 MBC니 이런 데는 다 아예 빨갱이들이 다 잡고 좌파 방송을 해대고 앉았고 정부 검찰이니 경찰 뭐 공수처 이런 데는 다 막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뭐 공수처장을 하고 앉았으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응? 불안해가지고 도대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응?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거 견뎌낼 수 있냐 이거죠. 견뎌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전환길 강사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뭐 파급 효과를 넘어서 하늘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초강대국이 되라고 내려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인입니다. 의인. 그러니까 지금 전환길 강사가 무슨 뭐 검사도 아니고 뭐 판사도 아니고 오히려 학원 강사인 게 더 파급력이 더 커. 왜? 이 한국사 강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위 얘기해서 뭐 대단한 어떤 직업이니 뭐니 해서 이런 어떤 권위의식도 없고 본인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냥 일개 강사일 뿐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나라가 불안하고 전복되고 넘어갈까봐 공산화될까봐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마당이다. 이거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 얘기예요. 응?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응?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대구 집회가 넘어가면은 대구 집회가 이제 넘어가고 이제 광주 같은 데는 뭐 그냥 광주 간다는 것도 좀 대단한 게 웬만한 강심장 같으면 솔직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한다고 광주 간다는 생각을 못 할 텐데 이 전환길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간땡이가 배 밖에 나온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애국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야. 광주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막 광주 시민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이 지금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 광주까지 이렇게 가고 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60%가 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저는 솔직히 그래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박근혜 때라든지 이런 시절 그리고 박근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워낙 지금 여론이란다. 그 언론이 지금 작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법부가 작용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이 사실은 웬만큼 저항을 해가지고 이 좌파 카르텔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들이야. 뭐 아시겠지만 북한이 지금 저렇게 돼 있잖아요. 2천만 동포가 몇십만 되지도 않는 지금 그 좌파 카르텔에 잡혀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가 돼 있는 거야. 저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북한이 몇십만 명밖에 안 되는 좌파 카르텔이 2천만 동포를 노예로 만들고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 거나 한국의 지금 저 상황 뭐 JTBC네 MBC네 YTN이네 뭐 이런 방송국이나 이런 사람 이런 데가 또는 사법부나 이런 좌파 카르텔들이 대한민국 국민
뭐 5천만이고 1억이라도 상관없어. 그냥 좌파 카르텔들이 맘만 먹으면 그냥 다 노예로 만드는 거야. 왜? 현직 대통령도 지금 저렇게 우격다짐으로 집어넣고 지금 뭐 우리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사저 지금 들어가가지고 다 끌어내고 총 맞을 각오로 관뚜껑으로 밀고 총 맞을 각오로 해서 끌어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도장도 막 위조 도장 찍고 그렇게 해서 지금 법이고 뭐고 다 없고 공수처 뭐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받고 막 난리 부르스야. 아니 대통령한테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 옛날 옛날 안기부나 국정원은요 진짜 나쁜 놈들 잡아간 거예요. 근데 이 좌파 카르텔들은 그냥 일반 국민들이고 기분 나쁜 놈 다 잡아가서 어따 남미 갖다 뭐 에콰도르님 이런 데 갖다 팔아먹을 수도 있어. 남미 카르텔 이런 애들한테 그냥 팔아먹고 모른다 그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아주 다분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매우 합리적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영민해요. 응? 얼마나 영민해.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60%는 아마 넘지 않겠느냐. 지지율 60%는 아마 넘지 않겠냐고 보고 탄핵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탄핵 인용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 인용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기각밖에 답이 없다.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방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사실 그 조갑제라든지 이 김종인이 이런 사람들이 이 판을 이미 읽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계엄령을 왜 일으켰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판을 이미 안 거야. 조갑제니 김종인이 얘네들이 이미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지. 쟤네들이 자꾸 이제 조기 대선 뭐 자꾸 이제 한동훈이네 이준석이 자꾸 얘기하고 계속 저주하고 이러는 거 보고 민주당 애들이 뭔가 약간 움직임이 이상하고 너희들 뭐 계엄할 거지 이런 소리 매일 미리미리 하면서 뭔가에 자꾸 얘네들이 빌미를 잡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오늘 엊그저께 윤 대통령께서 이건 탄핵 몰이가 아니라 탄핵 공작이다 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이제 무릎을 본인들도 치는 거야.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구치소에 있어 보니까 이게 이제 탄핵 몰이가 아니라 탄핵 공작이었구나. 박선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인맥 가지고 지금 다 이제 탄핵 공작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제 알겠구나. 뭐 홍장원이니 뭐 각창근이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지금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윤 대통령께서 계엄을 빨리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엉성하게 지금 만들어놨던 그런 어떤 계획들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니까 지금 민주당 소위 얘기해서 이 스크럼이 느슨하게 돼 있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지금 보면은 그 심리 과정 보세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원래 지금 소위 얘기해서 지금 본인들이 스케줄이 있었던 내용하고 실제 진행된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래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 그냥 진술이 똑같았겠지. 왜? 자기가 원래 옛날에 훈련했던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상황 일어난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이전에 자꾸 뭐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주소 담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 김병준의 뭐 박선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얘기 맞췄던 거하고 현재 지금 진행됐던 거 본인들이 또 연기를 잘못한 거지. 뭐 인원이네 의원이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 맞으니까 지금 말이 이렇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걸로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보면 사실은 제 그 단초를 준 게 저는 조갑제하고 김종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민주당 애들하고 같이 합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윤석열을 깔 때 이 사람들도 윤석열을 같이 까서 지금 정권을 다 붕괴시키고 다음 정권에서 본인들은 이준석이하고 한동훈이를 데리고 한번 정권 놀이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만약에 정권을 잡지 못하더라도 국힘의 당권을 이준석이나 한동훈 정도로 해가지고 대표를 해서 본인들은 보수의 우두머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전에 어떤 윤석열이 같이 이끌고 있는 보수가 말고 그런 우두머리를 다 제거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김종인이나 조갑제가 본인들이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보수로 탈바꿈시켜서 본인들이 보수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정권을 안 잡아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이 사람들은. 정권을 안 잡아도 본인들이 민주당한테 정권을 남겨줘도 본인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힘의 우두머리만 되면 된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매국노들이야. 말하자면 이런 거야. 한국이란 나라가 조선이란 나라가 일본에 팔려가도 내가 조선 총독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야. 응? 내가 조선 총독만 되면 응?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으면 어때? 내가 조선 총독이 되면 나는 그냥 이 조선을 내가 관리하면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권을 민주당한테 넘겨줘도 만약에 설령 한동훈이나 이준석이가 이재명한테 진다고 해도 자기는 국힘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낫지 않느냐. 지금은 윤석열이가 자기들을 아주 뭐 소닭보듯 하던데 소닭보듯 할 수밖에 없죠. 조갑제하고 이 김종인이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이 모든 스케줄이 지금 조갑제하고 김종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읽을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이 춤을 춘 거야. 같이 이재명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내란이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한 사람들, 그리고 내란을 자백했네 뭐네 이런 얘기를 가장 먼저 한 사람들. 그리고 계엄할 때 야당 대표보다 먼저 이것이 불법 계엄이다라고 얘기한 인간이 누구죠? 그게 바로 한동훈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미리 그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잠깐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왜? 본인은 어쨌든 간에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자기가 이전에 그런 어떤 스케줄을 짜놓지 않으면 그 얘기를 갑자기 불쑥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곽창근이네 홍장원이네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전 스케줄하고 지금 스케줄이 안 맞았기 때문에 말이 헷갈리는 거고, 반대로 한동훈하고 이준석이는 이전하고 이미 말을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 한마디로 속으로 끌어내려야 돼 저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속마음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 계엄이라는 얘기도 금방 얘기가 나오고 내란이라는 얘기도 금방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전에 똑같은 얘기야. 민주당이 우하고 똑같이 김종인이하고 조갑제도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학습 효과예요. 박근혜 때처럼 갈 거라고 생각한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박근혜 때처럼 가서 결국은 그 결과를 그 유승민이 같이 만들지 않고 요번에 진짜 한번 성공해보자. 그러니까 이전에 바른미래당처럼 탈당하고 이게 아니라 아예 한 국힘을 그냥 아예 통째로 먹어버리자.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아예 계획을 세운 인간들이 바로 조갑제하고 김종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제가 왜 왜 조기 대선이 없냐는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스케줄을 잡은 가장 큰 모델이 뭐였냐면 바로 박근혜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좌파들도 문제지만 이 조갑제 김종인도 늙어가지고 본인들이 새로운 머리를 못 짜는 거야. 김종인이나 조갑제라 맨날 그 생각이 옛날 3, 40년 전 그 머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박근혜 때로 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낙마하고 알아서 지지율이 10%로 떡락해서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탄핵 인용을 할 것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믿고 저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거 지금 막 띄우고 있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벌어진 게 바로 전환길 같은 사람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 김성원이네 이런 그라운드 씨나 뭐 이런 저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면 뭐 저같이 솔직히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유튜브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보수 우파를 결집시키는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저 정도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우수한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조갑제라든지 김종인이라는 사람들은 계산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서 중도 좌파잖아요, 사실 전환길은. 그러니까 중도 좌파 성향의 전환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2030들이 자기들이 2030들을 집어넣지 않은 거야. 2030들은 그냥 좌파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2030들이 갑자기 우클릭하면서 윤 대통령한테 붙고, 그리고 중도 좌파 성향의 전환길 같은 사람들이 또 노사모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박순혁 이런 사람들이 또 윤석열한테 붙고, 그리고 저같이 그냥 이런 나도 뭐 중도 우파인가 뭐 중도인가 이럴 때 사람들이 그냥 확실하게 우파의 성향을 딱 가져가니까
김종인이나 조갑재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렇게 좀 한량하게 자기들이 편하게 편하게 한번 자기들이 그냥 정권 한번 따먹어 보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지금 어그러져 버리는 상황으로 좀 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한동훈이가 뭐 반역자니까 그냥 끝났다. 조갑재 이준석이가 그냥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게 아니야. 한동훈이는 원래 병신이고 이준석도 원래 병신인데 과도하게 뛰어난 거예요. 과도하게 조갑재라든지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뛰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해왔던 판이 아닌 거야. 그게 지금 현재 조기 대선이 없다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판이 바뀌었어요. 판이. 판이 바뀌었어. 뉴미디어라는 판이 있었고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라는 판이 있었고 중도 좌파가 좌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라는 어떤 그런 기득권, 민주당이라는 어떤 그 독선적인 체제, 이 체제에 반기를 둘 줄 몰랐던 거지. 예, 이게 윤석열한테 붙을 줄은 더더욱 몰랐던 거야. 거기다 마지막으로 2030들이 윤석열이라는 그런 아주 강한 우파 세력의 지지를 보낼 줄은 더더욱 몰랐다. 그 이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고, 그리고 그 모습, 그리고 거기에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경호처 직원들이 끝까지 버티는 모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우리 국민들이 관저부터 지키고 서부 집 앞부터 지키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뭐 부산이고 광화문이고 대구고 이런 데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으로 그냥 타전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감쟁이 두 명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틀에 박힌 아주 그냥 구태연한 옛날 사고방식으로 계산하지 못했던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니까 한동훈이라든지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우파들 사이에서 그 일반 국민들의 머리에서는 그냥 어떤 느낌이 되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나띵이야 나띵. 그러니까 본인들만 지금 한동훈이 이준석이니 얘기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밖에 없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한테 물어보면 국힘 대선 투표 누가 나와요? 그러면 아유 이준석이나 한동훈 왜 아무도 안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걔네들 나오면 이긴다는 얘기야. 걔네들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갑재나 김종인이는 결국은 보수의 탈을 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예, 그렇게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보수의 탈을 쓴 공산당이 밀고 있는 이준석, 한동훈이 지금 60%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어떤 우파 세력들한테 눈에 들어오겠냔 말이야. 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동훈이고 이준석이는 얘네들은 이미 지금 판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 이렇게 돼버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기에 대해서는 왜 없느냐?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좌파 성향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그 박근혜 때는 그렇게 됐느냐? 이